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는 240번 버스 늘 상처가 타고 있다. 아이만 하차 인터넷 마녀 사냥 겪고 복귀한 운전사 동승 취재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인터넷 마녀 사냥으로 240번 버스를 몰고 계신데 피해를 입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28일 만난 버스 운전사 김모 씨 얼굴에 선 긴장이 느껴졌다. 그는 아이 혼자 내렸으니 세워달라는 엄마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로 그 240번 시내버스의 운전사다. 2주 전 잘못된 목격담이 포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거쳐 가짜뉴스로 탈바꿈하면서 아동학대, 막장 운전 등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언론의 검증 보도를 통해 진실이 확인되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김 씨는 18일 일주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서 이게 마녀 사냥에 의해서 아이 내리고 있는데 막 끌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살까지도 했던 분입니다. 60대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익명을 올린다고 해도 진실을 올려야지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중 워싱턴서 대북 제재 이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데려다 앉혀놓고 이행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공동 실무팀 꾸려 중집행 여부 체크. 중국 북기업 해설령도 미 압박 영향을 받았다. tillerson 오늘 방중 북핵 문제 논의.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본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5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통과 이후 미중 양국이 협의를 거쳐 미국 워싱턴에 실무팀을 꾸린 뒤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중 플레이를 하는 중국인 것을 깨닫고 잘 점검하시라. 그래서 또 이것이 효력이 없는 한 반짝 하고서 많은 것이 안 되도록 중국과 미국이 협조를 잘 하시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노영민, 농부가 밥만 탓할 수 있나? 이마트, 롯데철수, 사드 보복 무관하다. 기자간담회에서 양비론 논란. 이마트 철수 사드 사태 전 결정. 롯데 형제 중투자 실패로 싸워. 중국서 한국기업 경영난 이유로 사드 보복 외 경쟁력 부족 들어. 이 노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중배미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전이돼 앞장선 사람입니다. 업계 불매운동 피해 막대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 반발. 불매운동 피해가 막대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롯데도 롯데 형제가 싸웠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에 사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이 어려워졌던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노영민입니다. 그리고 노영민 씨가 뭐 이제는 중국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회장님.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노영민 씨가 중국 대사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중국이 대안이죠? 지금 속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에 남북 개선의 대안으로 중국이다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대안은 미국입니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자, 중국은 적국입니다. 한미 동맹 대 조중 동맹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은 제대로 하자. 이거지. 군사적으로는 적국입니다. 왜? 동맹 관계니까. 한미 동맹과 조중 동맹.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자. 그래서 문정인 씨는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 들어가서 사드를 또 의논하고 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드를 현재 저는 이걸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문정인 씨가 얘기했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사드 갖다 놨다. 중국
우리는 사드 찬성하지 않지만 한국의 보수, 우리가 불태워 죽여야 될 보수들이 사드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갖다 놔줬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노총이 검문소를 세웠다. 그래서 군인들 들락날락 하는 걸 민노총 검문소가 다 검문한다. 그러므로 저것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염려 마라. 이 얘기를 문정인이가 해준 것 아니냐. 왜? 사실상 지금 민간 이 검문소가 국군을 검문하고 있는 것이 저 성주포대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최근 이 소식은 못 들었는데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겁니까?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뒷구멍에서는 방해하고 앞에서는 사드 설치해줬다. 그것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빨리 배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줬다. 그러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4시 2마리가 경고장을 날리고 왜? 저 문정인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북의 이중대 노영민, 문정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깨닫고 있을 겁니다. 폐쇄 쇼크, 중국 내 북식당, 인공기 배지 떼고 메뉴판 한굴 빼. 그래서 이렇게 배지 달고서 노래하던 자리에 이제 배지 없어졌다라고 그래픽을 올려놨습니다. 냉면 동태찜 메뉴 말미로 밀려 종업원 10여 명 테이블 이곳만 차.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묻자 그 일은 잘 모른다 얼버무려. 손턴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중전면에 나서고 있다. 제재 적극 동참 기대감.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게 사실이냐 정말이냐 하고 제가 여기다 정말하고 물음표를 올렸어요. 미 회의서 제재 구멍 구체적 제기, 밀수 돈 세탁 등 중뒷거래 거론한 듯. 그래 니들 뒷거래 이중 플레이 하고 있지 않느냐. 압박 느낀 중국 제재 조치 잇따라 발표. 미국 중국 대북 정책 변했다. 긍정평가. 네버 아니다. 변할 리가 없다. 조중 동맹으로 땅굴 전쟁을 일으킬 김정은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시진핑이다. 그걸 알아라. 그리고 전쟁이 나면 땅굴 전쟁이다. 시진핑이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땅굴 전쟁이다. 부처 TF소 공론화, 여론몰이, 검수사, 적폐청산 팀플레이. 그래서 적폐청산 팀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처 TF 태스크포스에서 공론화를 하고 여론몰이, 언론이 달려들어서 뜯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또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 팀플레이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용기 있는 동아일보의 편집이네요. MB 정부 겨냥 수사 잇따라 당정 적폐청산 다 걸기를 했다. 적폐청산에. 적폐청산은 이제 과거사 청산이고 과거 청산이고 미래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보불경죽 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보불경죽 정권. 보불경죽이 뭐죠?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자. 야, 이거 엄청난 일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불태우는데 아이콘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또 두 번째 아이콘이 누굽니까? MB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를 죽이자. 여기에 1번이 누굽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속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대한민국 GDP의 25%,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죽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재벌 해체해라. 이 재벌 해체는 북한 노동당에서 재벌 해체해라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보불경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불경죽. 보수 불태우기, 경제 죽이기, 문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보불경죽은.
정치 보복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 불거진 비리는 조사 막을 수 없어. 이 양반은 나토입니다.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 정치 보복 반대한다. 토크 온리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감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처 TF에서 공론화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하고 검찰 수사해갖고 잡아넣는 거죠. 이게 보수 불태우기에 앞장선 문재인 정권이 하는 보불경죽 정권입니다. 자, 보불경죽의 경제 죽이기에 대기업 총수 묻지마 호출.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묻지 마라 하고 호출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경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사인해야 될 일, 또 들어야 될 일이 많은데 가지 마라. 네 영국 나가는 거 취소하고 국감에 나와라. 이 짓 하는 것이 보불경죽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감이 기업 감사가 돼버렸어요. 왜? 경제를 죽여야 되니까. 기업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수들을, 대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앉히는 겁니다. 보불경죽. 한마디로 말하면 5천만 죽이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5천만을 잡아서 제2중대니까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인력 예산만 늘린 외교부 혁신 로드맵.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인력 예산만 늘린 외교부 혁신 로드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랜만에 외교부 브리핑실에 들어섰다. 취임 후부터 마련해온 혁신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서다. 4개월이 지났죠. 비외무고시 출신인 강 장관은 6월 취임사에서 장관 직속 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을 약속했다. 6월 취임사, 6월에 했네요. 정부 안팎에서 강 장관의 TF가 외교부 특유의 폐쇄주의와 순혈주의를 뜯어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강 장관이 이날 내놓은 혁신 로드맵은 역시나에 그쳤다. 과연 외교부가 자체 개혁의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 우선 외교부는 이날 공개한 로드맵에서 본부 부서 10개를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해 조직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TF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들고 온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마디로 인원 예산 늘리자는 얘기였다. 그나마 외부위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부서 통폐합 조항이나마 넣을 수 있었다고 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 이러다 보니 외교부 TF는 애초부터 쇼였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영 안동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 배석해 저희 자문위원들도 외교부에 설득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거꾸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금융위 가상화폐 통한 자금 조달, 대출 전면 금지. 가상화폐가 문제가 많더라고. 이르면 연내 개정안 통과, 개인들의 자금 모아 가상화폐 발행, 조달 과정에서 사기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재, 업계 해외로 법인 옮기면 못 막아.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5개 가상화폐가 뭐가 있느냐? 비트코인 약 70조랍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약 30조 원, 비트코인 캐시 약 8조 원, 리플 약 7조 원, 라이트코인 약 3조 원. 이것을 이제 제재를 하겠다. 전면 금지하겠다. 잊혀진 정유재란. 정유재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정유재란이 1597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꿈에 신이 나타나 왜군 무찌를 전략을 알려주었다. 이게 이제 충무공이 어디다 쓴가 보죠. 꿈이 예사롭지 않으니 임진년 대첩 한산도 해전할 때와 대략 같았다. 무슨 징조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난중일기 1597년 9월 13일. 그래서 꿈꾼 얘기를 이순신 장군이 적었네요. 난중일기에다가. 1597년 9월 16일의 명량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은 며칠 간격으로 꿈을 꾸었다. 그 스스로도 이상한 징조라고 해석했다. 이순신은 앞서 임진년 한산 대첩을 벌일 때 또 꿈을 꾼 후 적선 60여 척을 대파하는 대송을 거두었다. 난중일기는 이 시기의 기록이 빠져 있다. 그래서 한산 대첩, 그 다음에 행주 대첩, 그 다음에 진주 대첩,
이게 3대 대첩이지 않습니까? 한산 대첩의 적군 70척을 괴멸시키니까 이제는 남쪽의 제해권을 이제 잡을 수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선이. 중려 전투 때마다 한산대첩 사천해전 전에 예지몽, 이순신 스스로도 이상한 징조, 7천량 패전, 원균 몰락 감지도 했다. 반드시 이기리라. 반옥선 13척 거느리고 울돌목행, 겁먹고 물러선 조선수군 동료 30여 척 격파, 4,000명 사살 전과. 이게 이제 울돌목에서 명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 거죠. 이때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시키고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앉히고 나니까 이제는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서 이제 원균이 대패를 했죠. 7천량에서 완패를 하기 전에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해에 있던 이 제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부산에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것을 이제는 전라도에 상륙해갖고 올라가겠다. 전라도 곡창지대를 점령하겠다. 해갖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에서 풀려나서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한 척 더 꼬불쳐놨던 거에서 이제 13척 가지고 이제 이긴 것이 명량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퇴해서 이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이제는 돌아가는 외적을 명량해전에서 맞아서 싸우다가 전사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일부러 선조가 이제 백의종군에서 풀어주면서 니는 왜군과 싸우다가 죽어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땅굴에서 건진 대한민국 이렇게 쓰여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땅굴 전쟁 예방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유년인데 땅굴 전쟁은 예방돼야 됩니다. 다빈치가 누드 모나리자도 그렸답니다. 누드 모나리자도 북불란서 박물관 소유 목탄 스케치 감정 결과 전문가들 얼굴 손표현 매우 흡사.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150여 년간 프랑스 콩대 미술관이 보관해온 모나바나, 모나리자 대신 모나바나라고 하네요. 최근 루브르 박물관은 이 작품이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누드 스케치라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모나리자도 있고 누드 스케치 모나바나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불란서가 밝혔네요. 자, 마지막 사설입니다. 다시 돌아보게 되는 우리 사회의 경박성. 우리 사회의 경박성. 시민단체의 경솔한 폭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생리대 위해성 논란만큼 큰 파장을 몰고 온 사례는 흔치 않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판매된 생리대 펜터라이너가 기저귀는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틸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10종의 인체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리대 위해성 논란은 여성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게 의뢰해 생리대에서 얼마나 많은 VOC가 검출되는지 측정해 발표하면서 빚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식품의약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과거 광동제약 음료의 방부제 파동, 일동 후디스 분유의 농약 검출 파동 등 거짓으로 드러난 숱한 소동이 시민단체의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 서울시내 240번 버스 사건은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이 퍼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주장은 불안을 부추겨 사드 배치 방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세력이 물고 늘어진 의도적인 거짓이었다. 저게 민주당에서 이 짓을 했죠. 노래까지 불렀죠.
부르고 있죠. 한미 세율 역전시키는 나홀로 법인세 인상안.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는 법인세율을 내리는데 보불 경죽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를 올리고 있어요. 경제 망치기를 위해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춘 파격적 세제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1986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46%에서 34%로 내린 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세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법인세율 22.5%부터 높았던 미국 법인세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이라는 평가가 미국 재계에서 나온다. 미국 재계는 트럼프 이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과 일본이 각각 19%, 23.4%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글로벌 감세 추세가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췄다. 반면 한국은 보불경죽 정권, 문재인 정권은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놓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세제 개혁안이 각각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법인 세율이 한국보다 낮아지는 사상 최초의 세율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북핵 리스크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자칫 해외 자본의 한국 이탈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올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불경죽 문재인 정권 올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동아일보 사설이 쓰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정경분리 기조 훼손해서는 안 돼. 정경분리. 이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주장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준비 중인 정부 차원의 통상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한미 FTA 폐기를 한국에 통보하는 편지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며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는 240번 버스 늘 상처가 타고 있다. 아이만 하차 인터넷 마녀 사냥 겪고 복귀한 운전사 동승 취재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인터넷 마녀 사냥으로 240번 버스를 몰고 계신데 피해를 입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28일 만난 버스 운전사 김모 씨 얼굴에 선 긴장이 느껴졌다. 그는 아이 혼자 내렸으니 세워달라는 엄마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로 그 240번 시내버스의 운전사다. 2주 전 잘못된 목격담이 포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거쳐 가짜뉴스로 탈바꿈하면서 아동학대, 막장 운전 등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언론의 검증 보도를 통해 진실이 확인되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김 씨는 18일 일주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서 이게 마녀 사냥에 의해서 아이 내리고 있는데 뭐 끌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살까지도 했던 분입니다. 60대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익명을 올린다고 해도 진실을 올려야지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중 워싱턴서 대북 제재 이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데려다 앉혀놓고 이행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공동 실무팀 꾸려 중집행 여부 체크. 중국 북기업 해설령도 미 압박 영향을 받았다. tillerson 오늘 방중 북핵 문제 논의.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본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5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통과 이후 미중 양국이 협의를 거쳐 미국 워싱턴에 실무팀을 꾸린 뒤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중 플레이를 하는 중국인 것을 깨닫고 잘 점검하시라. 그래서 또 이것이 효력이 없는 이냐 정말이냐 하고 제가 여기다 정말하고 물음표를 올렸어요. 미 회의서 제재 구멍 구체적 제기, 밀수 돈 세탁 등 중뒷거래 거론한 듯. 그래 니들 뒷거래 이중 플레이 하고 있지 않느냐? 압박 느낀 중국 제재 조치 잇따라 발표. 미국 중국 대북 정책 변했다. 긍정평가. 네버. 아니다. 변할 리가 없다. 조중 동맹으로 땅굴 전쟁을 일으킬 김정은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시진핑이다. 그걸 알아라. 그리고 전쟁이 나면 땅굴 전쟁이다. 시진핑이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땅굴 전쟁이다. 부처 TF소 공론화, 여론몰이, 검수사, 적폐청산 팀플레이. 그래서 적폐청산 팀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처 TF 태스크포스에서 공론화를 하고 여론몰이, 언론이 달려들어서 뜯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또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 팀플레이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용기 있는 동아일보의 편집이네요. MB 정부 겨냥 수사 잇따라 당정 적폐청산 다 걸기를 했다. 적폐청산에. 적폐청산은 이제 과거사 청산이고 과거 청산이고 미래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보불경죽 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보불경죽 정권. 보불경죽이 뭐죠?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자. 야, 이거 엄청난 일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불태우는데 아이콘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또 두 번째 아이콘이 누굽니까? MB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를 죽이자. 여기에 1번이 누굽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속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대한민국 GDP의 25%,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죽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경제 죽이기를 저 사드를 현재 저는 이걸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문정인 씨가 얘기했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사드 갖다 놨다. 중국 우리는 사드 찬성하지 않지만 한국의 보수, 우리가 불태워 죽여야 될 보수들이 사드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갖다 놔줬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노총이 검문소를 세웠다. 그래서 군인들 들락날락 하는 걸 민노총 검문소가 다 검문한다. 그러므로 저것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염려 마라. 이 얘기를 문정인이가 해준 것 아니냐. 왜? 사실상 지금 민간 이 검문소가 국군을 검문하고 있는 것이 저 성주포대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최근 이 소식은 못 들었는데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겁니까?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뒷구멍에서는 방해하고 앞에서는 사드 설치해줬다. 그것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빨리 배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줬다. 그러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4시 2마리가 경고장을 날리고. 왜? 저 문정인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북의 이중대 노영민, 문정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깨닫고 있을 겁니다. 폐쇄 쇼크, 중국 내 북식당, 인공기 배지 떼고 메뉴판 한굴 빼. 그래서 이렇게 배지 달고서 노래하던 자리에 이제 배지 없어졌다라고 그래픽을 올려놨습니다. 냉면 동태찜 메뉴 말미로 밀려 종업원 10여 명 테이블 이곳만 차.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묻자 그 일은 잘 모른다 얼버무려. 손턴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중전면에 나서고 있다. 제재 적극 동참 기대감.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게 사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재벌 해체해라.
이 재벌 해체는 노동당에서, 북한 노동당에서 재벌 해체를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정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보불경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불경죽. 보수 불태우기, 경제 죽이기, 문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보불경죽은. 정치 보복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 불거진 비리는 조사 막을 수 없어. 이 양반은 나토입니다.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 정치 보복 반대한다. 토크 온리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감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처 TF에서 공론화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하고 검찰 수사해갖고 잡아넣는 거죠. 이게 보수 불태우기에 앞장선 문재인 정권이 하는 보불경죽 정권입니다. 자, 보불경죽의 경제 죽이기에 대기업 총수 묻지마 호출.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묻지 마라 하고 호출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경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사인해야 될 일, 또 들어야 될 일이 많은데 가지 마라. 네 영국 나가는 거 취소하고 국감에 나와라. 이 짓 하는 것이 보불경죽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감이 기업 감사가 돼버렸어요. 왜? 경제를 죽여야 되니까. 기업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수들을, 대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앉히는 겁니다. 보불경죽. 한마디로 말하면 5천만 죽이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5천만을 잡아서 제2중대니까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인력 예산만 늘린 외교부 혁신 로드맵.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인력 예산만 늘린 외교부 혁신 로드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랜만에 외교부 브리핑실에 들어섰다. 취임 후부터 한 반짝 하고서 많은 것이 안 되도록 중국과 미국이 협조를 잘 하시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노영민, 농부가 밥만 탓할 수 있나? 이마트, 롯데철수, 사드 보복 무관하다. 기자간담회에서 양비론 논란, 이마트 철수 사드 사태 전 결정, 롯데 형제 중투자 실패로 싸워, 중국서 한국기업 경영난 이유로 사드 보복 외 경쟁력 부족 들어. 이 노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중배미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전이돼 앞장선 사람입니다. 업계 불매운동 피해 막대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 반발. 불매운동 피해가 막대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롯데도 롯데 형제가 싸웠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에 사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이 어려워졌던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노영민입니다. 그리고 노영민 씨가 뭐 이제는 중국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회장님. 이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노영민 씨가 중국 대사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중국이 대안이죠? 지금 속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에 남북 개선의 대안으로 중국이다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대안은 미국입니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자, 중국은 적국입니다. 한미 동맹 대 조중 동맹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은 제대로 하자. 이거지. 군사적으로는 적국입니다. 왜? 동맹 관계니까. 한미 동맹과 조중 동맹.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자. 그래서 문정인 씨는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 들어가서 사드를 또 의논하고 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